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수면 생리와 불면증을 연구해온 박사 김태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잠이 안 온다고 스마트폰을 붙잡고 계신가요? 침대에 누웠는데 눈만 뜨고 천장을 바라보는 밤이 반복되고 있나요?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약 없이는 단 1분도 잠들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바로 몸이 스스로 잠드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경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밤마다 뒤척이면서도 그냥 참고 넘기시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몸의 수면 회로가 무너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밝은 화면을 보고 불규칙하게 자고 낮잠을 길게 자고 저녁에 진한 차를 마시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잠드는 능력을 조금씩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만 바로잡아도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약을 먹기 전에 반드시 먼저 시도해야 할 방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약보다 먼저 해야 할 단 하나의 방법과 매일 밤 잠드는 힘을 되찾는 정확한 순서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고 있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요즘 밤마다 뒤척이신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와 상담을 나눴던 한 지인이 있습니다. 여동생의 남편이신 67세 김정수님이었는데요. 몇 달 동안 잠이 오지 않아 밤마다 방을 서성이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고 그냥 넘겼대요. 그런데 점점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서 낮에는 말수가 거의 없어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고요. 본인도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이 안 올까봐 걱정하니까 정말로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된 거죠. 병원도 다녀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그날 밤은 잠들 수 있는데 먹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니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자기 직전까지 보고 계셨고요. 낮잠은 거의 2시간 가까이 주무셨습니다. 저녁에는 진한 녹차를 습관처럼 드시고 계셨고요. 침실 조명도 너무 밝았어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잠드는 능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김정수님께 약을 줄이기 전에 먼저 생활 리듬부터 정리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취침 1시간 전에 완전히 끄고요. 낮잠은 20분 이내로 줄였습니다. 저녁차도 오후 2시 이후로는 끊었고요. 침실 조명을 은은한 스탠드로 바꿨습니다. 여기에 제가 알려드린 6가지 혈자리 자극을 자기 전에 천천히 해보시도록 했습니다. 처음 2주는 변화가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3주차에 들어서면서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2달이 지나니 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드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약을 먹지 않고도 밤 10시쯤 누우면 30분 안에 잠들 수 있다고 하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올 생활 습관 교정법과 혈자리 자극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노력한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불면증도 이렇게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불면증을 만드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잠을 방해하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시죠. 여러분이 밤마다 뒤척이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요. 혹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먼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어두워지면 뇌에서 분비되어 우리 몸에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분비량이 줄어들면 잠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한국수면학회 자료에서도 고령층에서 멜라토닌 분비량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71세 박은호 님도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밤마다 누우면 오히려 머리가 또렷해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멀쩡한데 밤만 되면 잠이 안 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취침 1시간 전부터 조명을 낮추고 전자기기를 완전히 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 몸이 멜라토닌을 조금이라도 더 분비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밝은 조명 아래서 저녁 시간을 보내면 수면 리듬이 완전히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광등 같은 하얀 불빛은 뇌를 각성시키는 효과가 강하거든요. 여러분은 밤에 집안 조명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자기 직전까지 환하게 켜놓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낮춰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체적 불편함도 잠을 방해하는 큰 요인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거나 밤중에 소변이 자주 마려우시거나 다리에 불편한 느낌이 있으면 자꾸 잠에서 깨게 됩니다. 국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밤중 각성이 가장 흔한 불면 요소로 나타났어요. 68세 김정희님은 다리 저림 때문에 새벽마다 두세 번씩 깨곤 했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렸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한 느낌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따뜻한 족욕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다리 불편감이 줄어들고 잠도 더 깊게 들 수 있거든요. 다만 족욕할 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각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미지근하게 따뜻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신체적 불편함이 원인일 수 있으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는 과도한 걱정과 불안입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생각할 겨를이 없다가 조용한 밤이 되면 낮에 못 느꼈던 걱정이 물밀듯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같은 것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잠드는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국내 정신건강조사에서도 불안이나 우울 증상과 불면 증상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64세 오성민 님도 경제 걱정 때문에 눕기만 하면 심장이 빨리 뛰었다고 하세요. 잠을 자야 하는데 머릿속은 계속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당연히 잠이 올 수가 없죠. 이럴 때는 걱정 노트를 작성해 보시는 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종이에 하나씩 적어서 바깥으로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이제 이 문제는 일단 정리되었다고 인식하면서 조금 편안해집니다. 단, 걱정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도 잠들기 전에 생각이 복잡해지는 편이신가요? 네 번째는 스마트폰과 블루라이트 문제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서도 스마트폰을 보시는데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강한 빛은 우리 뇌를 완전히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면서 잠들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국내 수면 환경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6세 이성진님은 눕기 전에 영상 시청만 줄였는데도 2주 만에 잠드는 시간이 15분 이상 단축되었다고 하세요. 그만큼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취침 1시간 전에 스마트폰과 TV를 완전히 끄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료해서 힘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 자기 직전에 뉴스나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는 행동은 강한 각성을 유발하니까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혹시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습관을 바꿔보세요. 다섯 번째는 불규칙한 수면 리듬입니다. 잠드는 시간이 매번 달라지면 우리 뇌는 언제 졸려야 할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10시에 자고 내일은 새벽 1시에 자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반복되면 생체 리듬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취침 시간이 고령층 수면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70세 최진수님은 주말마다 늦잠을 주무셨는데요. 그날 밤이면 잠이 더 안 왔다고 해요. 주중에는 일찍 자다가 주말에 늦게까지 자니까 몸의 시계가 계속 헷갈린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2시간씩 늦잠을 자면 생체 리듬이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2주만 꾸준히 지키면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취침 시간은 일정한가요? 불규칙하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맞춰보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늦은 낮잠과 카페인입니다. 오후 늦게 낮잠을 자거나 저녁에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면 밤에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집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에 잘 수면 압력이 줄어들거든요. 국내 고령층 설문에서도 오후 카페인 섭취는 불면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72세 정호영님은 오후에 마시던 커피 한 잔을 끊었더니 새벽 각성이 크게 줄었다고 하세요.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거든요.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짧게 자시고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전까지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이 없는 차라고 해도 너무 늦게 마시면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낮잠과 차 마시는 습관이 어떠신가요? 혹시 늦은 시간에 마시고 계시다면 시간을 조절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잠을 방해하는 습관들을 하나씩 찾아보셨나요? 이런 작은 습관들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불면증을 풀어내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더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효과적인 루틴들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하셔야 할 것은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을 완전히 끄는 겁니다. 빛을 차단하면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은 알람 설정까지 미리 다 해두시고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으면 자꾸 손이 가거든요.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무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오히려 이 시간이 마음을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 밤부터 바로 가능하실까요? 일단 한번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는 집안 조명을 은은하게 바꾸는 겁니다. 밝은 조명은 우리 뇌의 각성 회로를 계속 자극합니다. 특히 하얀색, 주광색 조명보다는 따뜻한 색 조명이 훨씬 좋아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거든요. 천장에 달린 큰 전등을 끄시고 대신 스탠드 조명만 켜보세요. 은은한 불빛 아래서 저녁 시간을 보내다 보면 몸이 서서히 잠잘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집 조명은 지금 어떤 색인가요? 너무 밝다면 오늘부터라도 조절해 보세요. 세 번째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체온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서서히 내려갈 때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유발되는 거죠. 단, 카페인이 없는 차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대추차나 따뜻한 우유가 좋고요. 자기 일 시간에서 2시간 전쯤에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늦게 마시면 소변 때문에 새벽에 깰 수 있으니 시간을 잘 맞추세요. 여러분은 저녁에 어떤 음료를 드시나요? 네 번째는 침실을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 뇌는 공간을 기능별로 기억합니다. 침실에서 TV를 보거나 업무를 보거나 식사를 하면 뇌가 침실을 잠자는 공간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침대에 누워도 잠이 잘 안 오는 거죠. 침실은 오직 수면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TV도 치우시고요. 책상도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침실에서는 잠만 자는 습관을 들이면 뇌가 침실을 잠자는 곳으로 확실하게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침실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나요? 혹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공간이라면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특별히 권해드리는 6가지 혈자리 자극 루틴입니다. 안면, 인당, 태양, 신문, 노궁, 신맥 이렇게 6가지 혈자리를 자극하면 긴장이 완화되고 잠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안면은 얼굴 앞쪽에 있는 혈자리인데요. 가볍게 손가락으로 눌러주면 됩니다. 인당은 미간 사이에 있고요. 태양은 관자놀이 부근입니다. 신문은 손목 안쪽에 있는 혈자리이고요. 노궁은 손바닥 가운데, 신맥은 발목 안쪽에 있습니다. 각 혈자리를 10초에서 20초씩 천천히 눌러주세요. 세게 누르지 말고 편안한 강도로 부드럽게 자극하는 게 중요합니다. 호흡도 함께 천천히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더 좋아요. 전체 루틴을 다 해도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자기 전에 이 간단한 루틴만 추가하셔도 잠드는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아질 거예요. 6가지 중에서 혹시 가장 많이 들어보신 혈자리는 어떤 건가요? 6번째는 규칙적인 일상 리듬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칙성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에도 예외 없이 지키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주말 늦잠은 정말 피하셔야 해요. 한번 리듬이 깨지면 다시 회복하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처음 2주가 가장 힘들지만 그 시기만 넘기면 몸이 자동으로 그 시간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기상 시간은 일정하신가요? 불규칙하다면 내일부터 맞춰보세요. 7번째는 낮잠과 운동 그리고 걱정 노트를 함께 활용하는 겁니다. 낮잠은 20분 정도로 짧게 자시고요. 가벼운 산책을 매일 하시면 밤의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단, 격한 운동은 취침 3시간 전까지는 끝내셔야 합니다. 너무 늦게 운동하면 각성 상태가 되어서 잠이 안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걱정 노트도 꼭 활용해 보세요. 걱정을 글로 쓰면 뇌에서 불안 신호가 약해집니다.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종이에 적어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걱정이 많아서 잠 못 드는 날이 자주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노트를 준비해 보세요. 이렇게 7가지 루틴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의 몸이 서서히 변화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주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잠을 못 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생활 리듬과 습관이 잠의 흐름을 무너뜨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밝은 화면을 자기 직전까지 보고 불규칙한 시간에 자고 낮잠을 너무 길게 자고 저녁에 카페인을 섭취하고 시끄럽고 밝은 침실에서 자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몸이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서서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약에 의존하게 되고요. 약 없이는 단 1분도 잠들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관리만 해도 변화는 매우 빠르게 나타납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조명을 낮추고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카페인을 줄이고 혈자리를 자극하고 걱정 노트를 쓰는 이런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하면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회복 기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약에만 의존하면 잠드는 힘은 점점 약해지지만 생활 리듬과 혈자리 자극을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스스로 잠드는 감각을 되찾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꾸준히 해보시면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몸이 스스로 잠드는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2달쯤 지나면 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성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불면증을 그냥 방치하면 낮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각종 질환에 취약해지고요. 심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낙상 위험도 크게 높아지거든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지니까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깊은 잠을 자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낮 동안 활력이 넘치고 기분도 한결 가벼워져요. 무엇보다 약을 먹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지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저는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 끄기를 가장 먼저 권하고 싶습니다.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수면 시작 시간이 놀랄 만큼 빨라질 수 있어요. 스마트폰 화면에 강한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알람 설정까지 미리 다 해두시고 침대에서 먼 곳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혈자리 자극도 꼭 함께 해보세요. 안면, 인당, 태양, 신문, 노궁, 신맥 이렇게 6가지를 자기 전에 천천히 눌러주시면 긴장이 풀리면서 잠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5분이면 충분하니까 부담 없이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새벽에 자꾸 깨는 원인과 이를 줄이는 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새벽 2시나 3시쯤 자꾸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스마트폰 끄기인지, 조명 낮추기인지, 혈자리 자극인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실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함께 건강한 수면을 되찾아 봅시다. 감사합니다.